자, 여러분 2015년 첫 토익 시험 잘 보셨나요? 자, 이제 새해이고 여러분 시험장에 오늘 가시는데 보니까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을 거고 여태까지 준비 많이 하신 분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험이 외관상에서는 보통 시험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까고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과거에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2015년에서는 그것들이 더 심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YBM 대표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YBM의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YBM 클래스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방법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찍기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유형별로 하셔도 안 되고요. 암기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학원들에서 광고할 때 원리 이해 중심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잘 보면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떤 것들이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총평에서 또 말했는데 이번 시험은 보기 자체는 저번 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위치가 나오고 저번 달에도 위트가 나오고 이번에도 또 위트가 나오고 이번 달에도 또 위치가 나오고 그러나 이 문맥을 파악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원스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YBM E4U 어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원스는 매달 공부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원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시멘틱 필드를 제가 그리는 건데요. 의미의 영역. 자, 접속사일 수가 있어요. 접속사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죠. 일단 뭐뭐 하고 나서 그래서 이번에 부사 접속사 원스가 답인 문제였어요. ABCD에 보면 접속사가 이 원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원스는 부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사할 때 뜻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한 번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한때는 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부사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한때는이라고 할 때는 앞에 옵니다. I once dated a girl. 한때 내가 어떤 소녀와 데이트를 했다. 이럴 때는 앞에 오고요. I dated a girl once. 이렇게 뒤에 오면 한 번이라는 빈도부사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뜻이 바뀔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토익 시험은 이 once를 한때는 이란 말로 과거시랑 주로 쓰는 걸로 출제가 될 때가 있고 접속사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접속사로 나왔다는 거죠. 이 once라는 단어를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at once라는 말 있죠. at once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즉시란 뜻도 있고 한꺼번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또 shift가 또 나왔습니다. shift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건데요. shift는 원래 동사로 얼마 전에 나왔죠. 이것은 변환하다, 바꾸다 이런 말도 되지만 shift는 교대 근무 시간이라는 것이 돼서 이번에는 shift가 교대 근무 시간으로 주말 교대 근무 시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initiative죠. 이거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란 말이 있어요. 비즈니스. 자, 비즈니스가 무슨 말이니 우리나라 말로 이러면 얘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 교육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의료사업도 있고 자선사업도 있고 공공사업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비영리 사업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non-profit 비영리 사업은 비즈니스라고 안 그럽니다. 돈을 버는 것만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런데 비즈니스가 영어에서는 자기 볼일 이런 걸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chore 같은 거 볼일 또는 errand 볼일 또는 그냥 용건 matter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personal business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영어에서 교육사업, 의료사업, 자선사업, 공공사업이나 아니면 돈 버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뭐라고 그럴까요? 자, 이렇게 넓은 시멘티피크가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취미활동, 블로그 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endeavor라고 그래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endeavor, 뜻을 갖추고 하는 일,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나 일 이런 거를 우리가 initiative라고 그러죠. 자, initiative는 적극성이라는 추상명사도 되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 사업 같은 걸 initiative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프로젝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토익 시험은 endeavor, initiative, project, campaign 그리고 effort라는 게 있어요. 사업을, 노력,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세멘트 넓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TS가 이니시티브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뜻이 두 개고 추상적인 뜻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단어를 받아줄 수가 있고 세븐에서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항상 주목을 해야 되고 특별히 뒤가 이렇게 끝나면은 형용사 같죠. 근데 얘는 형용사 같이 생겼지만 명사라서 아주 옛날부터 ETS가 주목하는 단어예요. 사실 요번에 시험 출제한 거 보면 과거부터 ETS가 항상 좋아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향연을 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 제 강의에서 항상 하는 것들만 그냥 넣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장에서 이니시티브가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다면 이니시티브는 폭을 넓게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단어가 폭이 좁은데 너무 넓게 알고 있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되게 너무 좁게 알고 있어서 넓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certificate이 무엇이냐 이러면 그건 자격증 이랬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상품권도 되고요. gift certificate 그리고 출생 증명서도 되고요. birth certificate 뭐 진품 보증서도 되죠. certificate of authenticity 이런 거 제가 데비트 강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후반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지금 only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only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형용사부터 다 되는데 오직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solely가 있고 그리고 merely가 있어요. 자, solely가 요즘 대세인데요. solely가 유일하게라는 뜻이죠. 오직. 그래서 유일하게라는 그런 말이고 solely는 그 다음에 merely는 그저 단지 이런 말이에요. merely. 예를 들어서 he's solely for you 이렇게 되면 only for you와 똑같아요. 오직 너만을 위하여. 그러면 solely for you 이래도 되고요. 자, 이게 오직 너만을 위하여고 merely는 그저요. merely a boy. 그저 소년이다. 다르죠? 그래서 merely는 그저, solely는 오직 유일하게라는 말인데 only는 둘 다 됩니다. 이거보다 넓은 게 있죠? 그게 just야. just는 근데 약점이 있어요. 전치, 즉 앞에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올 수 있죠. just for you 이렇게. 그래서 토익 시험은 only, solely, just 또는 exclusively 전적으로 너만을 위하여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과 그다음에 이쪽 라인. just는 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제 YBM 클래스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고 비밀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simply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다음 시험에도 2015년에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올 건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파트 5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 걱정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파트 6입니다. 자, 파트 6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무난했어요. 앞에 현재 완료 쓰는 건 18년 동안 뭐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잡지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뉴스레터가. 자,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위에서 애칭이 나옵니다. 애칭. 애칭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그 예술가가 좀 개성이 있대. 개성이 있어서 as a result를 답으로 쓰죠. 결과적으로 많은 평론가들이 되게 독특하다고 평가를 한대요. 작가진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을에 전시를 왔는데, 자, 12년 전에 마지막 전시를 했대요. 자, 이때 work, 그녀의 작품에서 단수를 써야 됩니다. 이거 놀랍게도 그저께 301호 제 강의실 YBM 인포 종로에서 제가 LC 연습하면서 이게 불가사냐고 자꾸만 말했는데 뒤에 was가 있었어요. 그녀의 작품들 해서 복수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불가사냐라서 그냥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수 개념이 지금 단수로 바뀌면서 was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빈칸하고 latest, 가장 최근 전시가 나왔는데 이때 여기서 this 쓰고 싶은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단수로 쫙 가버리거든. 그런데 얘가 아니라 대어였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보면 가장 큰 전시회는 56개인가? 이렇게 작품들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이 작품들이 12년 전에 전시됐는데 다른 데도 전시했는데 이 작품들이 가장 최근에 전시를 우리 마을에 와서 한다.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우를 가야 됩니다. 디스는 바로 앞에서 이미 말한 어떤 전시, 이 전시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이 단어 때문에 안 돼요. 그건 좀 어려운 거죠. 제가 어제 오프라인에서 특강하면서 later, no later than, late, lates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역시나 no later than 출제가 되고 latest가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고수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this, that, there 이것 때문에 틀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틀렸죠? 저번에도 our finding에서 저번 달에도 our 틀리고, 그러면 토익은 뭐를 하는 겁니까? 토익은 여러분이 이 단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주고받는 로직, 논리를 여러분이 잘 따라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토익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에도 어떤 회사가 메talwork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이제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solutions, 무슨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이걸 반영하려고를 reflect는 반사도 되지만 반영도 되죠. 반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still 쓰면서 여전히 그때 even은 오답이고 여전히 과거에 제공했던 좋은 제품들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기증자들이 모금을 하는데 이때 collectively를 써야 되는데 annually를 쓰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 생기죠. 왜냐하면 매년 모금할 수 있으니까. 근데 뒤에 보면 이번에가 처음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collectively, 사실 다른 데 힌트가 없었어요. 공동체가 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도너들의 명단이 제공이 되는데 너무 많아서 웹사이트에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a list of는 뒤에 복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donors가 들어가는데 5에서도 a list of 다음에 practitioners가 20번째에 나왔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요즘 시험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틀에서 지식이 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단어들에 대한 표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들이 있는 부분을 같이 문맥을 재형성해서 이해하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실제로 세븐을 분석만 하지 않고 같이 읽고 같이 몇 번 더 이해를 하고 사실 거의 영어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으로 낮에 특강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시험의 마지막에 레귤러가 이제 170번에서 나옵니다. 170번 레귤러. 자, 레귤러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규칙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겹치면서 놀몰이 있어요. 자, norm은 기준이죠. 그래서 정상 이런 말이에요. 사람한테 are you normal 이러면 안 돼요. 너 정상인이니 미쳤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안 되고요. regular. 자, 근데 regular는 규칙에 되게 가까워요. 규칙적인. 그리고 normal은 기준에 되게 가까워요. 정상적인. 그런데 우리가 기차가 망가진 다음에 다시 고쳐갖고 서비스가 다시 복원되면 return to normal에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regular가 오답이었는데 이 normal은 정상이에요. normal circumstances가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자, 그런데 regular 같은 경우에는 regular Friday meeting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금요일 회의가 정기적인 회의예요. 자, 둘이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hours of operation 이렇게 되면 영업시간이죠. 영업시간 또는 business hours 이럴 때 여기다가 둘 다 쓸 수 있어요. regular hours of operation 써도 되고 왜? 규칙적인 영업시간, 은행의 영업시간 또는 normal hour, 정상적일 때 영업시간 똑같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regular를 뭐로 볼 수 있으면 규칙적으로 온다 이러면 자주 온다는 뜻이 돼요. frequent.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출제가 됐죠. 그런데 regular하고 normal은 둘 다 같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standard예요. standard가 표준이죠. 표준. 기준. 그래서 normal에 좀 더 가깝지만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여기서 regular를 준 다음에 너 기준으로 갈래? 아니면 frequent로 갈래? 이걸 물으니까 이 색깔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퀴즈 한번 드릴게요. 자주 오는 손님이요. 단골. 이건 뭐라고 그래요? regular customer.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뭐를 사? 스타벅스는 이제 벤티, 턱 이런 사이즈 있죠. 그런 말고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를 사는데 중간 사이즈를 뭐라고 그럴까요? 보통 사이즈를 보통 이거를 놀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럼 큰 거 먹는 나 같은 사람은 비정상인 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regular를 써요. regular size. 그래서 사이즈 할 때는 regular를 쓰니까 이쪽으로 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어민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럼 원어민도 사실은 설명 못 합니다. 왜?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1.5세가 이 차이를,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를 알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시멘틱도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이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분들이 종로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종로로 와서 하루에 10시간씩 저랑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데 그게 힘들면
YBM 클래스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기본적인 프레임을 잡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강의들이 좀 아직은 지금 변하는 시험하고는 좀 달라서 이번에 새로 선보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활용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다음 시험 때도 뵙겠습니다. 굿바이!